간신폐신이 오장이고요. 담, 소장, 위, 대장, 방광 3초가 육부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장부를 저렇게 봅니다. 장상학설은 이 오장육부의 생리 기능이나 병리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학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배우게 될 게 장상학설입니다. 오장육부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입니다. 여기서는 근데 뭐래요? 오장이 중심이 된대요. 육부 중심이 아니고요. 간신비폐신 오장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한 장과 한 부의 경락은 서로 낙과 속의 관계로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러분. 간과 담은 짝입니다. 짝이에요. 심과 소장이 짝입니다. 비, 위 짝이고요. 폐, 대장 짝이고요. 신, 방광 짝입니다. 이게 서로 짝이 되는 이유는 관련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장부가 어떻게 관련성이 생기나요? 바로 경락으로 연결됩니다. 경락은 우리가 침 놓는 자리들이 선으로 연결된 게 이제 경락인데요. 이 경락은 특정 장부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락은 특정 장부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간과 연계되어 있는 경락을 간경이라고 해요. 담과 연관 있는 경락을 담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장부는 다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경락을 갖게 됩니다. 이 경락은 침구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경락은 간경이 간하고만 연결되어 있냐? 아니에요. 걔는 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경락을 통해서 간과 담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연관성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한 경락에 관련되는 장부는 몇 개? 2개인 거죠. 2개. 그걸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장과 한 부의 경락은 서로 낙과 속의 관계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간경은 간에 속하고 담에 락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간경은 간에 속하고 담에 락한다. 이게 낙과 속의 관계인 거예요. 한 경락은 특정한 장부에 락하고 특정한 장부에 속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경락학설에서도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경락을 통해 간과 담은 연결되더라. 비와 위는 연결되더라. 그거만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면 돼요. 요거를 명명하되 표리관계라고 한다는 겁니다. 표리관계. 간과 담은 표리관계. 비와 위는 표리관계.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물론 오장육부는 돌고 돌면 다 연결돼요. 그런데 연결성이 강한 거죠. 간과 담은 연결성이 매우 강하고 비와 위도 연결성이 매우 강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어렵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장은 간신비폐신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간은 담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간이 담하고만 연결되나? 아니에요. 모든 장부는요, 모든 장은 우리 눈, 코, 입하고도 연결을 갖습니다. 간만 예를 들자면 간은 눈과 연결돼요. 여러분 황달 걸리면 흰자위부터 노랗게 되죠. 왜? 간의 질환은 눈에서 가장 잘 보이니까. 이런 식의 연결이 또 있습니다. 그럼 귀는 신장과 연결이 돼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관관계를 갖는다고 설명하죠. 그리고 피부는 폐와 연결이 강합니다. 폐. 땀이 나잖아요. 그쵸? 땀이 나가는 것도 수분이 나가는 거고, 호흡이 나가는 것도 수분이 나가죠. 그래서 폐하고 피부는 실제로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이런 연관관계는 나중에 외우고요. 일단은 그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우리는 연결해 놓은 방식이 있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오장은 형체 및 관규와 서로 연관되어 구성되는 정체다. 말은 어렵지만 오장은 형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들, 맥, 피, 육, 근, 골, 관규, 눈, 코, 입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 각 장부에 연관관계를 따지고 있습니다. 맥, 피, 육, 근, 골은 아까 했죠. 맥은 혈맥, 피, 피부,
육은 근육, 근은 힘줄, 골은 뼈입니다. 비, 코예요, 코. 비염할 때 비. 구는 입, 목은 눈, 이는 귀, 이음은 전음, 후음이라고 해서 생식기와 학문입니다. 다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연관관계는 진단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진단할 때도 쓸 수 있고요. 치료할 때도 씁니다. 치료할 때도 쓰니까 다방면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또한 오장은 희노, 우사, 공의 이 정지활동과도 연결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나왔어요? 노상간이라고 나왔죠? 즉 분노라는 감정은 지금 12페이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간과 연결이 됩니다. 이런 연관관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다 연결되고 연결되어서 인체는 정체성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12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인체의 정체성이라고 써있는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쯤에 인체의 정체성, 오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락계통의 연결을 통해서 전신의 조직을 모아서 하나의 유기적 정체를 이룬다. 이제 이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면 고개를 2번 정도 끄덕끄덕. 그죠? 여러분 벌써 발전했어요. 이제 이 말을 알아들어. 세상에.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런 어려운 말을 알아들으시네요. 오장을 중심으로 경락계통의 연결작용을 통해서 전신의 조직기관을 모아서 하나의 유기적인 정체를 이룬다. 이런 어려운 문장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으시게 된 겁니다. 이게 한의학의 관점입니다. 정체성을 본다는 거. 정체관으로 본다는 겁니다. 또한 아울러 기혈, 진액 등이 몸을 두루 운행합니다. 기도 흐르고 혈도 흐르고 진액도 흐릅니다. 그러면서 생리기능을 발휘하게 되죠. 얘네들은 또 다른 장부의 생리기능을 또 도와주죠. 따라서 생리활동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체를 이루는 각 구성 부분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 정체라는 겁니다. 우리 몸 어느 하나 지 혼자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 혼자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제 한숨 돌리는 시간. 3교시 끝내야 될 내용이 2교시 끝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이 남았지만 이소무한지 안데르슨 동안이 뭐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탈무든지. 근데 우리 몸에 탈 묻은 것 같네요. 우리 몸에 입과 눈과 코와 얘네들 이 장부들이 회의를 해요. 눈이 그래요. 내가 먹을 거를 보고 다가가면 위만 행복해. 이러는 거예요. 입이 내가 열심히 씹어 삼키면 위만 행복해. 발이 내가 열심히 걸어가서 먹으면 위만 행복해. 라고 막 투덜투덜 하다가 그래 우리 그럼 일하지 말자 한 거예요. 위는 못 먹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배고팠어요. 그래서 다들 통쾌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이 앞이 안 보여. 발이 걸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이 말이 안 나와. 야, 왜 그러지? 위가 먹어줘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거야. 이게 바로 한의학적 관점입니다. 이게 한의학이에요. 어느 하나가 망가지면 다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기 때문에 조화로워야 합니다. 조화로워야 해요. 항진도 병이고 저하도 병입니다. 자, 시간이 좀 됐지만 조금 더 가겠습니다. 제가 너무 설명이 자세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실까봐 최대한 상세하게 하다 보니 길어졌습니다. 자, 생리활동 중에는 상호 의존, 상호 제약, 상호 위용의 협조 평형을 이룬다. 상호 의존은 설명 안 해도 되고 상호 제약은 아까 했죠. 컨트롤하는 거다. 상호 위용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사실 음양 이론에 가면 나올 거예요. 특히 이 상호가 음양이 서로 그렇습니다. 맨 아래줄에 보시면 음양 제약, 음양 혹은, 음양 소장, 음양 전화 이런 이론을 가지고 설명한다고 나와요. 이 평형을 이루는 과정을 음과 양이 서로 제약 컨트롤한다. 음양 혹은 서로의 근본이 된다. 음양 소장, 소는 적어지는 거, 장은 많아지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적어지고 어느 하나가 많아지면서 변화를 겪는 겁니다. 음양 전화, 음이 극까지 가면 양이 될 수도 있고 양이 극으로 가면 음이 될 수도 있어서 전화, 서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개념은
음양오행은 지금 못 알아들으셔도 괜찮습니다. 뒤에 나와요. 한 가지 생리 기능이라도 항성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개념인 거죠. 항성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제약입니다. 그래서 제약해야 잘 굴러간다는 거예요. 항성되지 못하게 제약해야 잘 굴러간다라는 말이 처음 세 줄인데, 항직해, 승내제, 제즉, 생화는 이번에 모르셔도 됩니다. 이걸 한자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오행악설이 나옵니다. 오행악설에서 상생상극이라는 개념이 나올 겁니다. 오행은 목화토금수라고 했죠. 이 5가지가 관계를 이루는데 서로 생하는 관계가 있고요. 서로 극하는 관계가 있어요. 생하는 건 도와주는 거고, 협조하는 거고, 보조해주는 관계고요. 극한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컨트롤. 너무 강해지지 않게 제약해주는 거예요. 극은 컨트롤. 그러니까 도와주기도 하고 컨트롤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해준다라는 내용이고, 그 아래 그래서 동적인 평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동적인 평형. 이렇게 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물결 치듯이 가면서 어느 한 중심을 놓치지 않는 게 동적인 평형입니다. 그 아래 심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심은 오장육부지주라고 나오는데, 심은 오장 중에 제일 중요한 장부로 여겨져요. 그래서 오장육부지주, 군주라고 봅니다. 군주. 이 주는 군주란 뜻이고요. 군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심의 주제하에 각종 생리기능의 평형과 협조를 이룬다라고 나와요. 이 말이 여기 왜 나왔느냐? 심이 제 기능을 못하면 다 문제가 생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연관성을 말하고 싶어서 여기에 이 내용을 쓴 겁니다. 심주가 밟지 못하면 12장부가 위태롭다라는 말은 서로 연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은 병리적으로 당연히 의의를 갖겠죠. 그 내용이 원문 밑에 있고요. 네, 그래서 5줄 정도 내려가시면 병변이 있는 장부, 원문 아래 5째 줄, 병변이 있는 장부 경락뿐만 아니라 다른 장부 경락이나 전신에 일어나는 바의 영향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봐라. 아픈 거기만 보지 마라. 아픈 거기만 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아래 객혈을 예를 들고 있는데요. 객혈은 피를 토하는 거예요. 당연히 폐질환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풀이만 해드릴게요. 간화라고 나옵니다. 간화는 간의 화예요. 즉 스트레스, 화, 분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혈열망행이 그 다음 줄 나와요. 혈열망행. 혈액의 흐름이 지나치게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를 혈관 문제, 혈압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혈열은 혈압이 좀 높은 상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혈열망행은 혈관 문제, 혈압 문제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기불섭혈. 어려운 말 많이 나오죠. 자, 기 우리 잠깐 언급이 됐지만 기 다시 배울 텐데 기가 혈액을 추동해요. 그쵸? 혈액이 흐르도록 추동하는데 추동하면서 동시에 혈관 밖으로 못 나가게 막는 역할도 합니다. 이것이 기의 통섭작용이라고 합니다. 통섭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면 출혈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 못 붙잡으니까. 그게 기불섭혈입니다. 지금 필기 다 못하셨다면 보시고 인강 들으시면서 다시 필기 꼭 하세요. 기불섭혈은 기가 혈액이 혈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작용을 잘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출혈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지금 출혈이 될 때 원인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화가 지성해서일 수도 있고 혈액 자체 혈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혈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기가 재구시를 못해서일 수도 있다. 즉 전신적으로 살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객혈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줄 내려가셔서 밑에서 6번째 줄에 또한 필연적으로 라고 나옵니다. 인체의 형체, 재규, 생맥 등에 반영된다는 거예요. 안이 아프면 이런 데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인다. 이거를 진단에 활용해라 라는 겁니다. 간이 아프면 눈에 반영돼. 그러니까 눈을 봐서 간을 진단하는데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는 거예요. 입술이 바짝 말라있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심장에 열이 있나? 뭐 위에 열이 있나? 이런 힌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 예로 설진의 예를 들고 있어요. 설진. 혀를 봐서 진단을 한다는 거예요. 혀에는 상당히 많은 우리의 정보들이 반영됩니다. 절대적이진 않으나 반영되기 때문에 혀로 진단하는 방식이 나오는데 설진은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우니까 설진을 하는구나 정도 읽어두시면 됩니다. 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위에 있는 쭉 임증험설법은 쭉 그 설명이에요. 왜 설진이 좋은지 설명이니까 넘어갈 거예요.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어려운 말 있으면 채팅 주십시오. 채팅 주시면 됩니다. 원문 아래 한의학은 정리하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한의학은 질병의 치료 원칙과 방법에 대해서도 정체관으로 출발한다. 진단도 전체 속에서 했기 때문에 치료도 또한 전체 속에서 하게 됩니다. 어느 한 장부 따로 놀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구설미란을 치료할 때 구설미란은 입안 궤양, 입안이 헐고 궤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1차적인 치료는 입에 바르는 연고를 주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치료예요. 한약에도 있습니다. 바르는 연고가. 바르는 연고를 주는 건데 심한 경우에는 혹시나 심장의 원인은 있지 않을까? 즉 이거 뭐냐? 감정적 원인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근에 혹시 스트레스를 잔뜩 받진 않았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반영하진 않나? 이걸 반영해서 볼 수도 있고 심소장의 관계를 활용해서 혹시 소변은 잘 보나?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증상을 볼 때 다양하게 봐라. 지금 여러분이 심을 이해를 못하고 소장을 이해를 못해도 돼요. 다만 다양하게 봐야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양하게 봐야 하는구나, 전체 속에서 봐야 하는구나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 아래 내용은 침구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음으로부터 양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고 양으로부터 음기를 이끌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침을 놓을 때요, 왼쪽의 질병을 치료하는데 오른쪽에 침을 놓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질병을 치료할 때 왼쪽에 침 넣을 수 있어요. 그런 침법이 있고요. 실제로 잘 듣습니다. 왜? 우리 몸은 끊임없이 연결이 되는데 교차를 많이 합니다. 교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아픈데 오른쪽에 침 나서 낫잖아요. 환자가 한의사를 보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플라시보? 예, 환자의 믿음은 환자의 치료에 가장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환자가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막 이렇게 나오게 된단 말이죠. 굉장히 좋습니다. 병의 상부에 있을 때 다리에 침을 놓을 수 있어요. 머리가 아픈 사람한테 발가락 침 놓을 수 있어요. 상당히 잘 듣기도 합니다. 병이 아래에 있을 때 위에 침을 놓을 수도 있죠. 네, 백회 같은데 머리 꼭대기에 침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잘 듣습니다. 간에 병변이 발생했을 때 비를 튼튼히 하는 치료에 이건 좀 다른 개념이네요. 자, 침구 내용은 위에까지 끝났고, 간의 병변이 발생하면 비를 튼튼히 한다. 예방하자는 거예요. 왜? 간의 병이 생기면 소화액이 안 나오죠. 소화액이 안 나오면 필연적으로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간염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안 됩니다예요. 그럼 이 사람한테 소화제를 줄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미리 간질환 있는 환자한테 당신은 장차 소화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미리 줄 수 있다는 거죠. 비를 튼튼히 하는 약을 미리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의 병변이 발현하면 비를 튼튼히 하는 치료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한의학에서 목, 극, 토 해서 오행상극으로도 설명을 해요. 목이 간입니다. 목이 간이에요. 비는 토예요. 비는 토. 그래서 목과 토의 관계는 목극토라고 해서 간의 병이 생기면 비를 극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오행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만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에 억지로 갖다 붙이지 않으니까 오행으로 설명한다고 해서 후지게 취급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논리를 가지고 올 뿐입니다. 오행의 논리를 설명할 뿐이고 굉장히 의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